가자. 1문단. 고대 그리스는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도시를 정비하면서도 도시의 구획이나 건축물의 배치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기 힘들었다. 그에 반해 건축물에는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그러니까 건축물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전체적인 도시를 어떻게 구획을 나누어서 배치할지, 그 거시적인 것에는 규칙이란 게 없는데 그 대신 건축물 하나하나에 일정한 규칙을 적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간결한 구성 요소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신전이다. 그러면 정보 재정리,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읽게 되냐 하면 신전이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게 되는 거지. 그리스 신전은 주재료가 무거운 대리석이며 재료를 대리석을 썼다 하는 것도 규칙의 하나일 거야. 그러면서 크게 삼각지붕, 기둥, 기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삼각 모양의 지붕은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삼각지붕, 기둥, 기단 이렇게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지. 삼각 모양의 지붕 먼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기둥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고대 그리스의 신전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되는 것이다. 우선 삼각 모양의 지붕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신전의 지붕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리스 신전의 기둥은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마찬가지 순서대로 설명해 줄 거야. 도리스식 기둥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하단부에 주춧돌이 없고 상단부에는 사발 모양의 주두만 있어 단순하고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오니아식은 주두 양쪽에 소용돌이 모양의 장식이 있고, 코린트식은 이오니아식 주두에 화려하고 섬세한 나뭇잎 모양의 장식을 추가한 것이다. 그럼 너네 이거 세 개 읽으면서 각각의 기둥이 어떻게 생겼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 도리스식은 가장 단순한 형태였는데 거기에 주두 양쪽에 특정한 장식을 추가했더니 이오니아식, 거기에 더 장식을 추가한 것이 코린트식. 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화려해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지. 마지막으로 기단은 땅 위에 돌로 쌓아 올린 단으로 신전을 받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전에서 기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건축물의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 두 가지 나오는 거야. 내구성 같은 기능적인 역할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하네. 이 때문에 기단은 신전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소이며, 우리나라의 일부 전통 건축물에서도 기단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역할이란 건 당연히 어떤 역할? 바로 앞에 나왔던 상징적인 역할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나라의 일부 전통 건축물과 고대 그리스 신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해주면서 끝이 났구나. 이 문단. 그리스와 달리 전쟁을 통해 넓은 영토를 차지한 고대 로마는 스톱. 지금부터 고대 로마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거고요. 앞에서 읽었던 그리스랑 지금부터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차이점 나왔다 하는 거 잡아주셔야 돼요. 뭐가 다른 거야? 넓은 영토를 차지한 고대 로마라는 표현이 이미 그리스와의 차이점이겠거니 해주셔야 돼. 물론 이 넓은 영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긴 하죠. 넓어도 뾰족뾰족한 영토일 수도 있기는 있으니까. 하지만 맥락상 넓고 평탄한 지형일 확률이 높겠다 하는 거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계속 읽으면 고대 로마는 이동의 편리성과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길과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이게 확실히 그리스와의 차이점이라고. 왜? 그리스는 도시의 구획이라던가 건축물을 배치하는 그런 거시적인 것에는 규칙성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얘네는 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길과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봐봐. 그 과정에서 도시를 사각형으로 구획하고, 구획한다라는 표현 나오지? 각 도시를 대로로 연결해 로마로 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로에는 개선문을 만들어. 지금 체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고대 로마가 전체적인 길과 도시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했는지인 거야. 개선문을 만들어 승전을 기념하고 입구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로마는 영토 확장을 위한 군대가 발달하였는데, 군대는 주로 집단으로 움직이므로 개선문과 같은 각종 건축물은 크기가 커야 했고 넓은 입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기둥 간의 폭을 좌우로 넓게 하여 넓은 입구를 얻으려고 했지만 기둥 위에 놓인 인방은
길어질수록 가운데가 처지거나 부서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역시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걸 지금부터 해결할 거예요. 라는 내용 나올 거고, 적혀있는 거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걸? 넓게 크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처져서 부서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길면 중간에 받쳐줄 아이가 없어서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결과 내려오는 하중을 분산하는 곡선형 구조물인 아치와 안정성이 높은 건축재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만들게 되었다. 해결책 2가지 나온 거야. 아치형 구조와 재료가 콘크리트다 하는 거. 아까 앞에 읽었던 그리스는요, 재료가 대리석이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랑 비교해 주셔야 되겠지? 3문단, 아치는, 계속해서 로마에 대한 설명. 아치는 돌을 통째로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돌을 맞추어 조립하는 것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례대로 조각을 조립하다가, 순서가 있네. 바깥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오는 거야. 그렇게 조립하다가 맨 위에 키스톤이라는 쐐기돌을 끼워 완성한다. 키스톤이 쐐기돌을 가리키는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인 거네. 그러면 하중이 양쪽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된다. 아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게 아치형이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차례차례 조각을 쌓아 나가다가 맨 위에 키스톤이라는 쐐기돌을 끼워서 완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중이 양쪽으로 고르게 분산이 되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된다. 애초에 아치형 구조를 만든 이유 자체가 안전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해진다 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치의 응용 방법은 다양하여 아치를 앞으로 계속 포개나가면 터널이 될 수 있고, 옆으로 연결하면 다리가 되며 반고형으로 쌓으면 돔이 된다. 괜찮? 앞으로 계속 포개어 나가면 터널이 되는 거고요. 옆으로 연결하면 다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구형으로 쌓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쌓으면 돔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아치는 아치가 만든 가상의 원에서 좌우 반지름과 높이 반지름이 같아야 가장 안정적인데, 이는 좌우가 넓은 아치일수록 아치를 받치는 기둥의 높이도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괜찮지? 가상의 원에서요, 좌우 반지름이랑 높이 반지름이 같아야 안정적이니까. 좌우가 넓은 아치를 만들려면 그만큼 아치를 받치는 기둥의 높이도 높아야 이렇게 안정적인 원형, 그야말로 완전한 원의 형태로 아치를 쌓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되네. 아치를 사용한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판테온 신전과 콜로세움이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또 어떤 곳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똑같이 아치를 사용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2 건축물 나올 거거든. 판테온 신전과 콜로세움이라는 2가지 건축물이 아치를 썼다는 공통점일 거고요. 그거 이외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해 주셔야 되겠지? 당연히 앞에서 나왔던 그리스 얘기랑 겹치는 거 있으면 이것도 공통점이네 잡아주셔야 되고요. 4문단, 판테온의 입구는 그리스 신전과 같은 형태이고, 보자마자 공통점. 입구는 그리스 형태와 같은 형태이고, 핵심인 몸체 부분은 아치를 반구형으로 쌓은 거대한 돔 형태의 지붕을 기둥과 벽이 받치고 있다. 옆에 그림 보이시죠? 기둥과 벽이 돔 형태의 지붕을 받치고 있다. 판테온 몸체의 돔형 지붕은 지름이 43m인데 보자마자 눈치채지 않았니? 지붕의 지름이 43m다 하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 아까 방금 읽었던 3문단이랑 연결, 완벽한 원형이어서 반지름과 반지름이 똑같을수록 안정적이다 했잖아. 이 지름 전체가 43m라는 건 기둥을 포함한 높이 전체가 몇 미터인 게 제일 이상적이겠구나. 43m인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 그래서 지붕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높이도 지붕의 지름과 같은 43m로 설계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그리스는 신전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대부분 무거운 대리석을 활용하였지만, 우리 이미 앞에서 읽었던 거지, 그리스는 대리석을 썼어. 하지만 로마는 대리석보다 가벼운 석회와 화산재 등으로 시멘트를 만든 다음 시멘트에 자갈이나 모래를 혼합한 콘크리트를 건축재로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차이점. 그리고 먼저 시멘트를 만들어야 그 뒤에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콘크리트는 대리석보다 가볍지만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거운 대리석으로는 만들 수 없는 판테온의 거대한 돔형 지붕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판테온이란 건 정말 전형적인 고대 로마의 건축물의 특성, 아치와 콘크리트를 활용하였다 하는 특성이 고스란히 적용이 된 거지. 오문단, 콜로세움은 벽돌을 쌓아 올린 아치가 연속으로 된 구조물을 원처럼 둥글게 붙인 형태이며, 옆에 사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벽돌을 쌓아서 올린 아치 하나하나가 연속으로 된 구조물을 원형으로 둥글게 쌓아 올린 게 콜로세움이다. 그런 형태이며 둘레가 527m이고 높이가 48m인 거대한 건축물이다. 콜로세움은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서 3층까지는 아치가 있는 구조이다. 그러면 4층에는 아치가 없다는 얘기구나. 그러고 나서 사진 보시면 1층, 2층, 3층까지는 아치가 있는데 4층에는 아치가 없네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1층에는 도리스식, 2층에는 이오니아식, 3층에는 코린트식 기둥 모양이 조각되어 있는데 까지 읽으시면서 바로 생각해 주셔야 되죠? 그리스에 있었던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네? 그러면서 우리 이미 생각하고 넘어가잖아. 도리스에서 이오니아에서 코린트식, 1층에서 2층에서 3층으로 갈수록 기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해질 것이다. 그럼 콜로세움이란 건 층마다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지. 그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식 기둥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콜로세움은 기둥 모양의 조각을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 기둥은 순수하게 장식 목적밖에 없다. 구조적,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로마가 콜로세움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치를 사용한 것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조적식 구조, 조립했다는 얘기지? 조립해서 쌓는 그 구조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계속 했던 말 반복이네. 고대 로마의 건축물의 특징은 아치와 콘크리트, 그에 비해 고대 그리스의 구조의 특징은 대리석과 3단 구성이었지? 지문 정리 끝. 1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야 되고, 1번, 콜로세움은 1층에서 3층으로 갈수록 화려한 기둥 모양의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읽으면서 우리 이미 잡았어. 2번,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서로 다른 재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 고대 그리스는 대리석을 썼고요. 로마는 콘크리트를 썼지. 3번, 판테온의 지붕에 사용된 아치가 만든 가장의 원은 좌우 반지름과 높이 반지름이 같다. 그렇게 같아야 안정적이다 했고 그게 고스란히 반영된 게 판테온이 맞았지. 4번, 고대 그리스는 로마와 달리 지형적 특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도시를 구획하고 건축물을 배치하기는 어려웠지. 그래서 거시적인 규칙은 없었고요. 그 대신 건축물 하나하나가 규칙성을 띠고 있었다라고 글이 시작이 됐었어. 그래서 정답이 5번. 두 기둥 위에 하나의 돌을 올릴 때보다 아치 형태로 돌을 조립하여 쌓아 올리면 기둥 간의 거리를 좁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치형의 형태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뭐였냐 하면 로마가요, 군대가 많아서요, 집단으로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이즈를 키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둥 간의 거리를 처음부터 넓게 만들기 위해 아치가 사용된 거니까 거리를 좁게 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선지가 돼야 돼. 2번 문제,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여기서 가가 신전에서 기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뭐였냐 하면 상징적 역할이었거든. 그러면 밑에 보기 읽으면서 무언가 기단이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랑 관련된 내용을 뽑아내줘야 되는 거야. 보기, 기단은 건축물의 터를 다듬은 다음 터보다 높게 쌓은 단을 의미한다. 기단은 지하수나 빗물 등이 건축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므로 주로 물에 약한 목조로 된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구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기단의 역할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기능적인 역할인 거지. 또한 기둥을 거쳐 전달되는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켜 건축물이 기울거나 침하되는 것을 예방한다. 마찬가지 기능적 역할이야. 기단의 높이는 건축물에서 외관상 중요한 요소이다. 지붕면이 정면이 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물에서 기단이 없거나 그 높이가 낮을 때에는 외관이 볼품없는 반면 기단이 높은 건축물은 외관상 위용이 있어 보인다. 이게 어떠한 분위기, 의미를 부여한 거니까 오히려 상징적인 역할이랑 유사하겠지. 또한 기단은 건축물과 다른 공간의 상대적인 위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드디어 나왔네. 이거 두 가지 유사한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 그래서 강조했던 상징적 역할, 상징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지. 사찰 안의 건축물에는 대부분 기단이 있는데 특히 불상을 모시는 대웅전의 기단은 다른 건축물의 기단에 비해 더 높다. 왜 높은지 바로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는 공간의 상대적인 위계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이 다른 공간보다 훨씬 더 위계가 높아야 되기 때문이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더 위엄, 위용이 높아 보여야 되기 때문이다. 1번. 신전이 세워지는 터를 다듬어 신전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게 기단의 역할이긴 한데요. 가에서 얘기하는 상징적 역할은 아닌 거지. 기능적 역할이니까. 2번. 건축물의 지붕면이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어 건축물의 위용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선지죠? 단순하게 출제되긴 했지만 지붕면이 정면을 향하도록 만든다 하는 내용 보기에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 해당되는 설명이었고, 건축물의 위용이 드러나도록 만든다 하는 게 보기에서 강조했던 상징적 역할이긴 한데요. 얘네 둘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영향관계로 연결하시면 안 되더라 하는 거 잡아줘야 돼. 지붕면이 정면을 향한다고 해서 위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단을 높이 쌓아야 건축물의 위용이 생기는 거였지? 3번. 기단이 무거운 신전의 하중을 기둥을 거쳐 분산시키므로 신전이 기울거나 침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기능적 역할이야. 4번. 신전을 땅보다 높여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과 신을 모시는 공간이 위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가에서 강조했던 상징적 역할이라고요. 5번. 그리스의 지형 때문에 물이 신전 하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므로 물에 약한 목조로 된 신전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다. 내구성 자체가 어차피 기능적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스 신전은 물에 약한 목조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요. 3번 문제.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자갈이나 모래를 재료로 하는 건축재를 사용하였다. 시멘트에 자갈이나 모래를 섞어서 만드는 게 콘크리트였거든. 그래서 당연히 1번은 맞는 말. 2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로마의 건축물이지만 그리스 신전의 건축 요소와 양식을 일부 활용하여 만들었다. 읽으면서 우리 다 체크했지? 기역 같은 경우는 입구가 그리스와 같은 형태였고, 니은은 그리스의 기둥 형식을 고스란히 가져왔었더라. 3번. 기역의 지붕과 니은과 같은 건축물을 로마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역의 지붕, 아치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니은과 같은 건축물도 그럼 아치가 되는 거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치형을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 그게 훨씬 더 대리석보다 가볍고 튼튼해서요. 근데 그 콘크리트라는 게 시멘트를 만들어서 시멘트로부터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3번도 맞는 말이다. 4번. 기역은 아치를 반구형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 있으며, 아치를 반구형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이 한 글자로 바꾸면 돔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기역은 지붕이 돔이었으니까 맞는 말. 그리고 니은은 원처럼 둥글게 붙인 아치가 각 층을 이루고 있다. 맞는 말이지? 아치를 원처럼 이렇게 둥글게 붙였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답이 5번. 기역의 입구 부분의 기둥과 니은의 기둥 모양의 조각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여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한다. 기역의 입구 부분의 기둥은 그리스와 완전 동일한 거였어. 근데 사실은 그리스 내용에서 딱히 기둥이 하중을 지탱해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보장한다 하는 내용이 안 적혀 있긴 한데,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기둥 자체가 하는 역할이 건축물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기둥에 그런 역할이 안 적혀 있다고 해서 바로 틀렸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에 비해 니은의 경우는 노골적으로 적혀 있었지. 니은의 기둥은 기능적으로는 하등 쓸모가 없다. 기능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장식적 역할만 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5번 선지는 니은이 확실히 틀려서 틀린 선지가 된다.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건축물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보기. 덕수궁은 1897년 선포된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옛 이름은 경운궁이다. 덕수궁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건축물과 더불어 대한제국 시절 새롭게 준공된 서양식 건축물이 함께 존재한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겠지? 이때 말하는 서양식 건축물이 아마도 일부는 그리스일 거고 아마도 일부는 로마일 거고. 그대로 밑에 사진 감안해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덕수궁 중화전의 정면을 보면 그리스 신전에서 사용한 3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군. 그리스 신전에서 사용한 3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삼각 모양의 지붕이었거든. 근데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덕수궁 중화전의 경우에는 우리 지붕 모양이 인간적으로 삼각형은 아니잖아. 그래서 3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틀린 말이 돼서 1번이 정답. 삼각형의 지붕은 오히려 밑에 있는 덕수궁 석조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야. 2번. 덕수궁 중명전은 하중이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사용되었군. 물론 하중을 분산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구조를 가리키는 거야?
아치형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지.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덕수궁 중명전에 요렇게 아치형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 3번, 덕수궁 석조전은 정면 중앙에 있는 지붕 모양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겠군. 아까 얘기했던 거지. 삼각지붕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게 삼각지붕이 맞다. 4번, 덕수궁 석조전의 기둥은 그리스가 사용하던 이오니아식 기둥의 주두 모양을 활용하여 만들어졌군.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오니아식 기둥의 특징은 주두, 기둥의 꼭대기 양쪽에 소용돌이 모양이 있는 게 이오니아식이었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덕수궁 석조전도요. 주두의 소용돌이 모양이 고스란히 사용이 되었다더라. 맞는 말이네. 5번, 유럽이 아닌 지역의 근현대 건축물에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사용한 건축 요소를 발견할 수 있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런 내용 읽고 있었던 거잖아. 유럽이 아닌 지역, 우리나라에서도요. 근현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에요. 고대 그리스의 기둥 모양과 로마가 사용했던 아치형 형태를 고스란히 쓰고 있어요. 맞는 말.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였다. 재밌었어. 5번 문제,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야 되고 개선문을 만들다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걸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랑 가장 비슷한 걸 골라주시면 결국 어떠한 건물이나 기념비 같은 걸 처음에 만들 때 사용하는 건립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된다. 나머지 결성하다, 2번 선지에 있는 결성하다는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는 거고 3번에 있는 구성하다는 어떠한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낸다니까 맥락이 다르지? 설립하다, 조직하다 마찬가지 어떠한 단체에 해당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틀렸다 하는 건 잘 골라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다.